잘 쉬셨죠? 네, 소유권까지만 마치고 끝내도록 하죠. 뭐. 소유권 유전등기입니다. 소유권 유전등기는 보존등기 실행한 다음에 법률행위이든 법률 규정이든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실행하는 게 소유권 유전등기인데, 유전등기는 원칙이 대부분 다 공동이 많아요.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고 잃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 요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건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유전등기 할 때는 60일에 신청을 하실 것. 그 60일이 쌍모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에요? 유전등기 할 쌍모계약은 옛날에도 221페이지 있던 건데, 소유권 유전등기 신청할 때는 특별조치법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유전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60일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60일의 기산점이 쌍모계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은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내 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편모계약 같은 경우는 증여인데,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들어본 경우 나세요? 네, 그러면 돼요. 뭐 다 외울 건 아니고 자꾸 들어봐서 되새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가액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거래가액은 이제 원칙적인 대상부터 동그라미 치는 설명드릴게요.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자, 거래가액 등기하도록 규정된 것은, 거래가액은 기본 틀이 거래가액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할 것이며, 등기원인 증서로 매매계약서가 들어오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적어야 하고, 세 번째가 어떤 등기할 때 적어라?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게 거래가액 등기할 필요 없다. 밑에 세 개가 따라 나오는데, 거래가액 등기할 필요 없는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래요?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건 풀면 돼요. 첫 번째 적을 필요 없는 경우는 2006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는 법 시행일 전이니까 적을 필요 없다. 두 번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 맞지만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조서가 들어오는 경우, 매매계약서 안 들어왔네요. 그럼 적을 필요 없다. 세 번째 어떤 등기할 때 적으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적을 필요 없다요. 그럼 가등기 때 안 적은 언제 하라고 배웠어요? 본등기 때 해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게 본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매매 이해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한 본등기 신청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요. 왜? 가등기 때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때 안 한 것이니까 본등기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거래가액 등기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 둘 다 외우지 마시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뭐가 들어올 때? 매매계약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는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 끄집어내면은 안 적는 거 이해할 부분이고요.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나오는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되고, 또 하나가 매매 목록을 가져와야 돼요. 신고필증 가져오라는 얘기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거래 신고를 마치게 되면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는데, 신고 몇일 하시라고 배웠어요? 거래 신고 60일 하라고 배웠죠? 신고 끝나면 신고필증을 주는데, 신고필증 안에 4개가 나와야 돼요. 신고필증에는 첫 번째 나올 내용이 목적 부동산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세 번째가 거래 가액, 네 번째가 거래 신고 1년 번호에서 4가지가 기재된 것이 신고필증이고, 이거와 별도로 내기한 것이 매 목록인데, 목록이 따라는 얘기는 원칙이 부동산이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목록을 가져와라요. 몇 개부터 가져오래요? 2개 이상부터 가져오랍니다. 하나는 낼까 안 낼까? 하나는 원칙이 2개부터니까 하나는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점 내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지만 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내는 경우는 수인과 수인 사이의 거래일 때는 비록 하나를 지정정 목록은 내라는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수인과 수인이라는 얘기는 요 집을 파는 자, 갑과 을이 공유로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산 사람도 병과 정이 산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 몇 명이고? 2명. 산 사람도 2명. 서로 수인이에요. 이때는 목록을 내야 돼요. 근데 죽어도 시험 질문 나올 당시에 법조문처럼 수인과 수인 사이의 거래일 때 이렇게 죽어도 안 줘요. 기출문제 넣을 때 어떻게 나왔느냐?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 각각 문자가 왔다 할지라도 아니지 그죠? 매도인 하나일 때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수로 하더라도 목록은 제출할 필요 없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거기 응용해서 문제 지문을 주지 친절하게 수인과 수인 이렇게 안 주니까 응용하셔야 돼요. 과거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부동산이 한 개일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복수라 하더라도 목록은 제출할 필요 없다. 맞았어요? 틀렸죠?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매도인은 여러 명인데 매수인이 한 명이래요. 목록 낼까 안 낼까? 이거 안 내는 겁니다. 그럼 매도인은 한 명인데 매수인이 여러 명이래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수인만 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래가액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거래가액은 매수인이 취득한 금액입니다. 어디다가 기재할까? 매수인이 하는 등기는 갑구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 장소예요. 그럼 나중에 등기부등본 떼봤을 때 갑구라 안에 2006년 1월 1일부터 거래된 부동산들은 거래가액 찍혀 있어요. 아시겠나요? 네, 갑구에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번에 목록이 제출된 경우도 상황이 또 바뀝니다. 목록이 있다는 얘기는 목록 보고서 부동산 가액 다 따로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2개 이상부터니까. 그럼 굳이 부동산 가격이 다 나온 것을 또 등기부 기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목록에 있는 경우는 등기부에 가액을 기재를 안 해요. 기재 안 해요. 목록 번호만 적어줘요. 그럼 나중에 등기부를 딱 열어봤더니 매 목록이란 말이 들어와 있더라. 아, 요거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 그거 떼보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단 한 개일 경우는 목록이 필요 없죠. 원칙은 등기부에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목록이 신청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부등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매 목록의 목록 번호, 거래가액, 거래 부동산의 일련 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 번호, 등기번호를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다만 매매 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목록에 있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목록을 번호만 기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목록에 있는 경우 등기부에 가액 기재하지 않아요. 뭘 보고 확인하라고? 목록 보고 확인하라고. 이해 갔어요? 그럼 목록이 없는 경우는 갑부에 기재가 되라고. 목록이 써드려야지. 아직 말로 가면 잊어버릴 테니까. 목록이 있는 경우는 목록이 없는 경우 나눠서 요거에 지금 목록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재가 해줘요. 가액을. 네, 그럼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가액을. 하지만 목록이 있는 경우는 목록 번호만 기재하지 목록 번호만 기재하고 가액을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목록이 있는 경우 뭐만 적어줬대? 목록 번호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궁금하면 목록 떼보란 얘기예요. 그럼 한 개인 경우 목록이 없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이 있는 경우는 가액을 따로 등기하지 않고 목록 번호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하나의 일정한 사례를 보시면 될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매 목록에 이제 경정 변경인데 매 목록이 들어온 경우 3번이에요. 360페이지 넘어와서 등기된 매 목록은 요것들은 당초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잘못된 경우나 등기부는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변경, 경정할 수 없다요. 등기부랑 내용 달라질 걸 대비해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에 잘못된 거 아니고 또 등기부에 착오로 잘못된 거 이외에는 손대지 말아라요. 왜? 등기부랑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못 고치게 하면 손을 딱 대는 겁니다. 4번의 경우는 생략하고요. 5번은 생략하고 세 번째 소유권 일부 이전. 자,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단독 소유가 있게 됩니다. 단독 소유가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등기할 때 단독묘로 등기해요? 부부간은 공동묘로 등기해요? 공동묘로 등기하죠? 공유로 등기하는 이유는 뭐 세금이라기보다는 뭐 나중에 이혼할 때 쿨하게 헤어지려고 이혼한다 그러더라고. 아닌가? 재산 싸움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갑의 사모님께서 을께서 이 여보 우리도 이혼할 걸 대비해서 공유로 등기합시다라고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남편이 공유 등기 해줄까요? 주먹이 날라올까요? 이거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단독소유가 뭐로 바뀌었어요? 공유로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소유권 일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유권 일부 전등기는 지분 넘어가는 소유권 일부 전등기입니다. 단독소유가 뭐로 바뀌는 거? 공유로 바뀌는 거. 그럼 여기 딱 한 지분 나오는데 소유권 일부 전등기 신청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딱 이 한 지분 나와요. 공유 지분은 등기사항이에요. 네, 그럼 등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공유 배울 때 나왔던 특약이 있죠.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맙시다라고서 불분할 특약 맺은 경우는 불분할 특약만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나올 건데 한 지분 나와요. 소유권 일부 전등기 신청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고 딱 맞았나요? 딱 맞는 말이고 이제 이거랑 세분할 것이 소유권 일부 전은 가능하죠? 근데 그럼 부동산 일부 전은 가능할 것이냐 문제예요. 부동산 일부 전등기는 이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가 보자고요. 1000평이나 토지가 있는데 1000평 토지를 제가 여러분이 사라고 청약을 했어요. 1000평은 너무 크니까 반만 팔라고 변경에 대한 승낙이 들어옵니다. 이건 뭘로 봐요? 변경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한 것을 본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럼 제가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땅을 분할을 해야 되죠? 500평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500을 팔게 해서 토지 분할을 해버립니다. 그럼 여기다 10번일 경우 10과 11이 되겠네요. 이쪽 500평 팔아먹게 되면 전부의 일부예요. 다시 한 번에 똑바로 가자고. 전부죠? 분할 전에는 일부가 되겠지만 분할을 했잖아요. 그럼 얘도 한 필지 얘도 한 필지니까 분할 전에 이전등기 못하다가 분할을 하면 넘겨줄 수 있는데 분할한 후에는 전부가 되는 일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1필지 일부는 즉 건물 일부나 1필지 일부는 이전 등기할 수 없고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후에는 전부 일부예요. 전부이지 일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요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일부 전등기 허용하지 않지만 소유권 일부 전등기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소유권 일부 전등기는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말하고 이는 반드시 분할 등기를 거쳐야 하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다르다. 그래서 소유권 일부란 말은 모르면 다른 말로 지분이에요. 그 말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 한 지분 나와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그럼 딱 맞는 말이니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상속 등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에 상속인 취득하는 상속 등기인데, 상속은 등기해야 취득하나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하죠. 언제 취득해요? 피상속인 사망일 때 취득합니다. 언제 등기해요?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거예요. 팔 때가 아니라 처분할 때. 왜냐? 그럼 여러분이 상속받은 게 있더라. 오케이? 그 부동산 저에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등기하고 팔아야 돼요? 그럼 매매계약은 처분인가요? 네. 그럼 여러분이 상속받은 집을 저에게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도 처분행위예요? 저당권은? 지상권은? 그러니까 팔아먹는다 보다는 좀 좋은 말로 처분할 때 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절차 보게 되면 등기 권리자인 상속인만이 단독 신청한다. 잘해졌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밑에 3번 미리 볼게요. 아까 했던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상속인 여러 명입니다. 전원명의가 원칙인데 상속인 중 1위는 전원명의 가능해요? 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안 되니까 상속인 중 1위는 지분만 상속등기 허용하지는 않는다. 아마 세 번째 나온 내용일 것이고, 이번의 경우는 상속 개시 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한 사람이 또다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걸 모르면 하느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누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받았지요. 근데 등기하기 전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 줄초상이 난 경우에. 맞잖아. 줄초상 난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닌가? 맞죠? 줄초상이 난 경우에 등기는
매 건별로 신청해야 되느냐, 한 건으로 몰아 신청할 수 있느냐요. 상속인은 순차로 이제 한 건으로 묶고 신청할 수 있다가 대부분 얘기해요. 그래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써놔 옆에다 줄쳐서 난 경우는 한 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번, 5번 두 개를 묶어놓고 별표 넣으시기 바래요. 상속은 단독 신청하죠? 상속인은 여러 명입니다. 전원명이 가능해요? 1인이 전원명이 가능해요? 지분해요? 지분 안 되죠? 그걸 내면 누가 드릴까?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되면 4번, 5번이 나와요. 상속 등기하기 전과 후에 효유분할 한 경우에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일단 상속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상속재산 효유분할 한 경우가 나와있죠. 그럼 등기하기 전에 효유분할 한 케이스고, 5번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 효유분할 한 경우예요. 그럼 4번은 등기하기 전에 협의분할, 5번은 등기 실행한 후에 협의분할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져보자고요. 자, 효유분할을 하긴 하는데, 효유분할을 하긴 했는데, 이 효유분할의 경우가 상속 등기를 실행하기 전도 있고 후도 있더라요.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자꾸 들어보고 줄 맞춰 놓으면 돼요. 지금은 갑이라는 자가 2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갑의 자식이 A, B 두 명이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어요. 1순위에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있고, 여기도 1순위 갑의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사망합니다. 갑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상속지분 1대 1억 가져가면 되죠. 근데 상속 등기하기 전에 둘이 협의를 해요. 협의해서 A가 2억 갖기로 했고 B가 포기했습니다. 그럼 등기 전에 협의했네요. 이때는 2순위로 A 명의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리는데, 이 이전 등기가 바로 단독 상속 등기란 얘기예요. 단독으로 받았으니까. 원인은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이 될 것이고, 날짜는 상속 개시일자 적어서 무슨 등기하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상속을 이전 등기 똑같죠? 이거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또 논점이 생기는 부분인데,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상속 같이 받았네. 1억 1억씩. 그래서 2순위로 A, B 공유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버립니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같이 받은 공동 상속 등기. 오케이? 실행을 한 상태에서 등기 끝난 이후에 다시 협의해요. 협의해서 A, B 둘이서 2억 안 갖기로 포기한 경우, 이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 이게 문제 생기는 겁니다. 등기 끝났죠? 끝난 이후 협의를 하게 되면 말소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2의 부기 1호로 2번 소유권에 대해서 경정등기가 들어가요. 경정등기 해주는데 이때는 단독 소유가 되겠네요. A 단독 소유로 경정하게 됩니다. 이때 협의분할이나 상속일은 똑같이 쓸 것이고, 날짜는 언제냐요? 날짜는 협의분할을 기재하고, 언제라고요? 협의분할을 기재하고 소유권을 경정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야.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다 여기도 이전 등기고 요것도 이전 등기죠. 상속도 원칙이. 요거만은 무슨 등기 사유예요? 경정등기다 보니까 이게 논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상속등기 실행하기 전에 읽어보게 되면, 전에 협의분할한 경우는 등기원인 일자를 상속 개시일로 하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이라고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다? 칠판에 써놓은 것이 단독 상속등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실행한 후 이렇게 A, B 공유로 등기 실행한 이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 등기원 일자는 분할, 협의분할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맞아 읽어야지.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으로 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찾았나요? 여기 논점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내게 되면 협의분할 할 때 전일 경우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후는 소유권 경정등기 하다 보니까 요걸 문제되고 들어온 게 기출문제예요. 지금 상속은 단독 신청합니다. 이건 지금은 안 내요. 다 맞추니까. 이제 이거 달고 들어오니 이거 어려우면 이거예요. 무조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 등기하기 전에는 무슨 등기하시고 이전 등기하고 실행한 이후에 회비분할은 소유권 경정 등기하다 보니까 두 개 나눠서 세분화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속 등기에서 가장 논점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6번은 생략 넘어가서 7번의 유중은 참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유중은 아마 소유권 파트 중 제일 많이 나오는데 유중이에요. 유언을 통해 증여한다가 유중인데, 유중은 둘로 세분합니다. 유중은 포괄 유중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중이 있더라요. 그럼 유중이란 것은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증여하는 것이 유중인데, 요건 단독행위인가요? 계약인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유중은 둘로 세분해서 포괄 유중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중이 있더라. 포괄 유중 물건만은 언제 발생합니까? 물어봤더니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발생한다고요? 사망한 때. 특정 유중은 얘는 등기를 해야 주임받겠는 거예요. 왜 차이점이 생겨서 얘가 21의 기출문제. 특정 유중 받는 경우에도 포괄 유중과 마찬가지로 물건변동은 유언자 사망 시에 발생한다. 틀렸죠? 항상 문제가 되고 답이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 포괄 유중은 언제 효과 발생하고 사망 시. 특정 유중은 등기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원칙은 유중은 등기 신청할 등기 원인은 이것도 유중이 됩니다. 유중이라고 적게 되어 있고, 원인 일자가 언제 적느냐? 일자가 바로 물건변동 발생 날짜 적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짜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다만 유중에 조건에 붙은 경우도 있고 기한에 붙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조건 붙은 경우 조건 성취일자 적게 되어 있고, 기한은 기한 도래를 적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이 건물 소유자로 가정을 하고 제가 주거든 이 건물 여러분이 들이시래요. 유언 남겨놨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 봐요. 이 건물 가지시래요. 기분 좋아요? 그러면 촛불을 집회하시겠네? 그날이 오면 하고. 자, 맞습니다. 그럼 제가 사망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제가 유중 넘기기를 제가 주거든 여러분 들이시는데 이번 시험 합격하면 들이시래요. 아씨, 갈등 생기네 이거. 자, 그럼 죽었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건 성취에 효과 발생하니까 조건 성실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제가 주거든 이 집 들이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날로부터 한 달 후에 드리래요. 그럼 기한이 도래해야 되니까 요 날짜가 돼야지 효과 발생하는 거예요. 그 기출문제 나올 때 유중에 조건 붙은 경우도 유언자 사망일 날 물건변동 발생한다. 띵, 틀린 말이에요. 조건은 조건, 성실,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니까 주의하시고, 유중을 통해 등기할 때 여러분 교재 밑에서 이제 등기 단독 공동 나오는데, 유중은 무조건 공동 유중합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공동이에요. 특정 유중, 포괄 유중 불문하고 다 공동입니다.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하고 수증자가 둘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 유중할 경우에 문제는 수증자가 여러 명이 있더라. 수증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걸 참 잘 물어봐요. 지분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유중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만 아시면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상속인간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전원명의로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해도 네 집은 거기 포함되어 있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유중은 서로 알까 모를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받는 거니까. 그럼 서로 알면은 같이 등기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서로 모르는 경우는 상속처럼 지음받는 게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평생 상대방 할 때까지 등기하지 말란 꼴밖에 안 되니까 권리 행사 못 하잖아요. 그럼 혼자 갈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음받는 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럼 상속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알면 전원명의로 가고 너만 하지 말아라 이 뜻이고, 유중은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더라. 그럼 알면 같이 가면 되고, 모르는 경우 혼자라도 갈 길을 열어주므로 지음받는 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따라 붙은 거예요. 여기 참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유중의 경우 이제 등기하는 과정상 차이점이 나오는데, 유중은 등기할 때 미등기부터 먼저 볼게요. 미등기가 5번인가요? 6번인가요? 4번. 4번부터 먼저 볼게요. 미등기 유중받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등기된 거 유중받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과정상의 차이점이에요. 미등기 받은 경우는 둘로 세분해서 포괄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척정유증 받은 경우도 있더라. 그럼 미등기 받은 경우에 수증자 명의로 직접 보조등기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논점이에요. 아까 보조등기 할 당시에 신청할 자격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제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보조등기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포괄유증은 포괄 승계인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조등기 신청할 수 있다요. 하지만 특정유증은 포괄 승계가 아니죠. 등기할 수 없다 보니까 이때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조등기 실행한 다음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바로 보조등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 보조등기할 자격 안에 특정 유증은 없으니까. 그럼 만약 이건희 씨가 여러분에게 내가 죽거든 자기 땅 한 필적 여러분 드리래요. 오케이? 이정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땅 등기해봐야겠네요. 그럼 미등기 땅 특정 유증 받은 여러분이 보조등기 할 수가 있느냐요. 보조등기 하려면 먼저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가요? 여러분이? 누가 소유자예요? 건희 오빠죠? 그 다음에 그분 상속인이세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포괄승계 받은 거예요? 특정 승계니까 포괄승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 개에 해당 없으니까 보조등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희 대장 최초 소유자죠? 그분 사망하게 되면 그분의 누가 있더라? 상속인, 이재용 등 앞으로 보조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생기다 보니까 얘가 24회 기출문제 답이었었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여기도 응용할 것이 예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더라. 그럼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매매를 유증으로 샥 바꾸는 거예요. 그럼 유증하고 사망했대요. 유증이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유증이 빠르니까 원칙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요. 직접 수증자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매매가 빠르던 유증이 빠르던 원인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문제는 다만 상속인이 바로 넘겨주면 끝날 문제를 모르고 상속등기 실행해버립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실행해버린 경우는 나중에 넘겨줘야 되죠. 그럼 실행한 이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넘길 것이냐 말소할 필요가 없느냐요. 이미 실행하기 넘겨주면 끝나니까 굳이 말소할 필요 없이 바로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등기된 거예요. 여기 24회 기출문제. 24회 요거 한 문제, 요거 두 문제를 냈습니다. 24회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등기된 거 유증받은 경우에 상속 등기를 실행하여야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땡이에요. 땡.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 기출 문제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두 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5번이 민법에 정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라는 등기는 당연히 각하할 것인데 문제는 두 번째 줄에 유증의 등기가 일부 상속인 유류본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실행해라 각하해라. 실행해줘야 한다. 유류본이 뭘까? 유류본은 상속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원리의 유류본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죄송해요, 두 분 다. 네. 제 처고, 제 첩이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일단 때리지 마세요. 자, 처가 있고 첩이 있는데 저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건물 누가 상속받아요? 처가 다 받죠? 그럼 난 첩이 더 좋아서 이 10억짜리 건물 첩 다 주라고 유증 남겨버렸어요. 나쁜 놈 쳐다보지 말고 예를 들은 거니까 지금. 첩 다 주라 그랬죠? 첩을 다 줘버리게 되면 제 처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건 너무 부당한 결과를 낳다 보니까 자기가 상속분에 대해서 직계 존속 직계 비속까지는 2분의 1 인정을 해줘요. 그게 유류분이에요. 형제보다 3분의 1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10억을 다 주라 할지언정 이 10억 중에 5억은 차저월 권리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 유류분이에요. 그럼 10억을 다 주라 그랬죠? 이 10억은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10억짜리 건물 바로 등기할 수 있느냐? 유류분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유류분이 침해가 되어도 등기는 실행해 줍니다. 각하를 안 해요. 그럼 10억짜리 건물 안에
5억의 유류분이 있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 넘겨주고 나중에 상속인이 유류분 돌려주시오 반환 청구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관심 있게 들으신 분은 어떤 독지가가 옛날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연대에다가 전 재산 156억을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등기 연대에다 넘어간 상태에서 그자의 상속인들이 연대를 향해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달라고 반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이 유류분이에요. 그럼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등기를 못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같죠? 유류분이란 말 이해했어요? 네, 그게 유류분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은 어떻게든 살더라고. 법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유류분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 수업 끝나고서 공부하다가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한다고선 문자가 카톡으로 왔더라. 문자로. 근데 뭐 전화번호 입력 안 돼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답이 울산 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울산 첩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제가 제일 나쁜 게 이름을 못 외워요. 아니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외울까? 그러니까 저는 외우는 게 어떤 그분하고의 어떤 사건, 부산에서 낚시 먹었다, 부산 낚시 이런 식으로 입력해놔야지 기억을 하지 그냥 못 외우겠더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중은 참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예, 진정명의법까지 볼게요. (5월달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아니 5월달에는 좀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나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한 번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진정명의법 등기의 경우는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했어요. 다 끝났는데 문제는 이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매매가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는 경우 이 등기도 무효냐 유효냐예요. 민법 배운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는 무효다.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복귀했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돌아가 있어요 지금? 갑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그럼 갑은 진정한 주인이란 얘기예요. 진정한 주인이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상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을로 돼 있어요. 등기를 찾아와야겠네요. 그럼 등기를 찾아오는 갑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더라?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실력 좋아요. 몇 가지? 2가지. 하나는 무효 등기는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말소 등기를 통해서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있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번에 말소하지 않고 다시 을로부터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이럴 경우 갑이 진정한 주인인가요? 네, 그럼 진정한 주인이 등기, 다른 말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하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진정 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말소해도 누가 되고? 갑이 되고, 말소하지 않고 다시 1, 2, 3순위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소유권 갑에게 돌아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요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요 등기할 때 등기부상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갑이 취득하죠? 갑의 등기 권리자 입장, 을은 등기 의무자 입장, 둘이서 공동 신청의 원칙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공동이란 얘기는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됐어요?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됐죠? 을이 소유자인가요? 등기부상 소유자인가요? 예, 소유자죠? 우리 앞서 배운 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 내고 인감 내라 다 내야 돼요. 다 내는데 이 경우 인감은 매도용 낼까 매도용 필요 없을까? 근데 배우들 응용하는 거 자꾸 매도용 언제만 내라고 배웠어요? 매매일 때만 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매매가 원인이에요? 신정명의회복이 원인이에요? 신정명의회복이 원인인 거지 매매가 원인이 아니니까 일반 인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매도용이 필요 없습니다. 다 내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 둘이 가면 좋은데 등기 넘겨줘 갑이 그러니까 을이 하는 말 싫어.
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요. 예외 규정이고, 또 갑이 등기하러 가다가 넘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넘어져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망했죠. 등기할 수 없는 경우는 이자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요.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래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권리자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 뜻이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는 목적이 소유권 이전 목적이에요. 그럼 등기 원인은 뭘까?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 잘 들으세요. 여기 맥이 딱 하나가 있으니까.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적긴 적었는데 실제로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선 실제로 원인은 없습니다. 이게 맥이에요. 여기선 뭐라고요? 실제로 원인이 없대요. 왜 그런가 보자고.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매매 계획을 통해 을에게 팔았죠. 그럼 우리 소유권 이전등기 받은 원인은 매매가 원인이에요. 매매가 무효랍니다. 그럼 매매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의 소유권 다시 찾아오려고 둘이 계약 체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원인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원인은 실제로 없다 보니까 등기 원인일자 적을 수 있을까? 원인일자. 원인에서 원인일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적지 않아도 되는 상관없다요. 그 다음에 앞서 배울 때 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어디? 등기 원인에 받아라. 얘 등기 원인이 있대요? 없으니까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말이 토지 거래 허가증 제출할 필요 없고, 농지 취득자 자격증 첨부할 필요 없고, 검인 받을 필요 없다. 이 다 필요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눈에 안 보이는 맥이에요. 원인은 뭐로 기재했어요? 진정 명예복 적긴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인 일자 적을 수가 없는 것이고, 원인에 받아야 할 제3자 허가 등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토지거래가 지금 필요하지 않고, 농지 취득자 자격증 첨부할 필요가 없고, 검연도 받을 필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게 맥이에요. 이제 책 들어가서 잡자고요. 마지막 다 끝났으니까 1번이 진정 명예복 등기란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의 경우, 칠판에 누가 돼요? 을의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 갑이 자기 명의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 갔어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원칙이니까.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무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도 현재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원칙은 공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세 번의 줄에 그냥 줄여서 그냥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려와서 그럼 이 권리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제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럼 2번은 줄여서 단독, 3번은 공동, 4번은 상속인이죠. 요거 단독, 공동, 상속인 이 세 개가 쭉 나온 거지만 원칙은 단독이 아니라 공동의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경우, 이거 5번은 생략하고요. 6번의 경우 신청서의 등기 목적을 뭐라고 적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진정 명회복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 진정 명회복 등기 여기 원인이 실제로 있냐 없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맥이라는 것이에요. 원인은 뭐로 적었대요? 진정 명회복이죠. 실제 원인이 있다 없다?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을 일단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명의 계약도 아예 아니다 보니까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검인받을 필요도 없고 농지 취득자 일체 첨부할 필요가 없다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오시면 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정 명예회복 원인이 뭐라고요? 진정 명예회복 잊어먹지 마시고, 그 원인은 실제로 있는 거 없는 거? 없으니까 원인일자도 없고 허가, 검인
농지 다 필요 없다를 묶어 놓으시면 여기는 그걸로 푸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소유권 이해부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저 풀어야죠. 1번 등기신청 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답은 5번이죠.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명의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아까 읍면 독립 등기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동리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 세울 때 등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5번이 맞는 말이고,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그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학교는 일체 등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틀렸고,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해야 한다. 합의로 가능한 민법상 조합이에요. 농협은 법인입니다. 국가로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국가로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국가명이라고요. 서울대는. 아까 국립대학교는 국가명의, 사립학교는 법인명의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이 당사자 등록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읍면 등기할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은 5번밖에 없습니다. 2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얘는 형성 판결인가요? 그러면 승소한다, 패소는 누가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죠.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았고, 1번은 뭐가 틀렸느냐? 판결을 통해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판결 주문에 등기원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 송달일을 등기원일로 기재한다. 송달일자가 아니라 아까 판결 선고일자 기억나세요? 네, 판결 선고일자입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 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판결하고 조소까지만 가능하고 공정 증서와 가집행 선고 단독 신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판결 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송달 증명서가 아니라 확정 증명서예요. 뭐라고요? 확정 증명서. 송달 증명서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위한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까 판결 받으면 언제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틀린 말이고,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은 4번이죠. 4번.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 신청에 의하여 말소해야 한다. 아까 부기 등기는 주등기가 죽어버린 부기 등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니까 별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등기할 수 없는 것은 답은 2번이죠. 합의주분은 처분할 수 없으니까 지분에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5번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죠. 1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등록은 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록했어요? 안 했죠? 등록은 안 해도 상관없고 대리만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 나머지 다 맞는 말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날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